2월 4일 입춘, 이 절기로 보면 봄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런데 추워도 너무 추워요. 너무 춥습니다. 네. 예, 이제 좀 봄이 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밖에 나가기가 정말 싫은데 북한 주민들 이 추운 날에 답사 행군, 이 뭐 야외에서 하는 겁니다. 많이 떠난다 그래요. 답사 행군이면 뭐 답사하면 이제 학교 다닐 때 놀러 갔던 게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렇죠. 행군은 뭐 군대 용어 아닌가요? 예, 저도 좀 해봤는데 어쨌든 정말요? 답사와 행군이 섞여 있는 북한만의 특별한 행사, 바로 답사 행군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김주성 씨 그리고 송민아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주성 씨는 단골 손님이니까 뭐 소개해드릴 필요가 없고 송민아 씨 처음 나오셨죠? 네, 처음 나왔습니다.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온 지 2년 됐고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한국에 와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대학생 성민아입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이 주제가 답사 행군이잖아요. 두 분 다 해보셨다면서요? 네, 답사 갔다 왔습니다. 우리 송민아 씨 이 여리여리한 몸으로 답사 행군 그러니까요. 힘들었을 텐데. 행군하고는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두 분 답사 행군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요즘 텔레비전 보니까 이제 한겨울 답사 행군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화면 보시고 얘기할까요? 예. 만경대구역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룡악산 흉흉사족지로의 답사 행군을 진행했습니다. 네, 지난 28일 북한의 5시 보도입니다. 라선시 학생 청소년들이 사샹산 흉흉 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정말 눈길인데요. 네. 1월에 이렇게 답사 행군 가는 거 뭐 연례 행사 같기도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새해부터 이게 정신무장을 고취시키고 그다음에 충성심을 이렇게 돋보이기 위해서 이게 방송용 이제 저 정도면 눈이 많이 없는 편이 아닌가요? 그래요? 네. 대체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막 무릎까지 빠지면서 걸어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되게 날씨가 좋아 보이는. 자,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잖아요. 사향산 혁명 전적지. 네.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이거 어떤 곳이에요? 저도 처음 들어요, 사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나선지구라고 해서 나진 선번지구에 있는 건데요. 이게 칠보산 코스로도 아마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전에 해방 전에 뭐 김일성 부부가 그곳에서 무슨 뭐 뭔가 이렇게 상륙 작전을 준비하고 뭔가 혁명 활동을 했다. 이런 걸 이렇게 홍보하기 위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 다 어떤 사연들이 있는 네, 그런 그렇죠.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김주성 씨 북한의 대표적인 답사 행군 하면 네. 딱 떠오르는 게. 천리길, 네, 그렇죠. 배움의 천리길 또 광복의 광복의 천리길. 천리길. 그럼 네, 두 분은 다녀오셨다는 거죠, 거기를? 그죠. 저도 다행스럽게도 중학교 되고 갔다 왔는데 뭐 기억도 떠올리기 싫지만, 네, 뭐 일본에서 건너가자마자 1년인가 2년 있다가 바로 천리를 걸었거든요.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제가 이것만 아니길 바랐는데 천리를 진짜 걷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천리 전 구간을 걷지 않고 김일성이도 천리 전 구간을 안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만경대에서 어디까지 걷고 그다음에 만경대에서 평양에서 뭐 강기까지 가는 것도 기차로 갔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기차 타는 구간은 딱 한 군데였어요. 예, 근데 그 나머지도 물론 김일성이는 걸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버스 탄 구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천리를 100% 풀로 걷진 않았어요. 아우,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그런데 저희는 이 추운 날 천리길 뭐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또 상당 부분을 걸었을 테니까 그 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게 또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이게 이제 학교에서 배움의 천리길 간다고 하면은 뽑아서. 네, 그것도 이제 충성심이 강하고 또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 그리고 또 학교의 임원들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중학교 때 분단 연장을 해가지고 네 한번 분단위원장이 뭐예요? 조선소년단의 간부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 학급은 행정이지만 정치 조직이라고 해서 조선소년단에 의뢰히 딱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조선소년단의 학급을 책임진 사람이 분단위원장. 네. 그 송민아 씨는 딱 보기에도 모범생 같아서 네. 공부도 잘하고 네. 모범생이고 그래서
뽑혀서 천리길을 갔는데 김주성 씨도 다녀오셨다고요? 네, 저는 아니에요. 저는 뭐 그런데 어떻게? 저는 끌려갔죠. 그러니까 학급 자체가 예. 이게 그 개별적인 학생들을 표창하는 것도 있지만 모범 분단 칭호라는 게 또 있어요. 아. 학급 자체를 이렇게 표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마침 속해 있던 학급이 그런 학급이었던 거죠. 아. 그래서 모범 분단이라 해서 모범 학급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온 학급이 그 채로 간 거죠. 아니 근데 이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이 모범생인 거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네. 천리 행군도 가야 된다고요? 네. 벌칙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김일성이나 김 씨가 했던 그 업적을 그대로 따라 걸으면서 혁명 정신이라는 거를 자양을 해라 이런 목적에서 교육 목적 차원에서 가는 거죠. 그런데 송민아 씨 어때요? 이렇게 지금 와서 우리가 이 추운 날 어딜 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북한에 있을 때는 뽑혀서 갔으면 또 뭐 나름 자랑거리도 되고 그랬겠어요? 저 엄청 이제 주변에 친구들도 엄청 부러워하고 네, 가문의 영광이라고 다들 생각하거든요. 정말요? 자, 이쯤 들으시면은 왜 이 천리길을 도대체 왜 가는 건지 그 천리길이 도대체 뭔지 궁금하실 텐데 영상 보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역사의 땅 포평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 스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신 아흔돌 기념 전국 학생 소년들의 배움의 천리길 탑사 행군대 출발 모임이 있었습니다. 자, 배움의 천리길은요. 김일성 주석이 12살 때 중국 그 연길 지방 옌지죠. 그쪽에서 압록강을 건너서 평양 만경대까지 혼자서 걸은 길이다. 그래서 배움의 천리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경로가 있어요. 여러 군데 뭐 지하철 경로처럼 이것도 다 외워서 가는 건가요? 그쵸, 이거 경로만 외우는 거 아니고 이제 이게 노래도 있어요. 배움의 천리길 로정은 팔도구 포평월 달리 오가산 화평 흑수지 거게 장강강계 희천향산 어서 가자 계곡의 명물 희천향산 구정장강 신안주 평양 칠걸 만경대 네 여기까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는구나. 친구들도 이 로정은 다 알고 있어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광복의 천리길은요. 김일성이 14살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고 평양에서 중국으로 갔던 길을 뜻합니다. 배움의 천리길과는 반대로 평양 만경대에서 출발을 해서 압록강 국경 근처죠. 거기 포평까지 가는 그 코스입니다. 자, 이렇게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을 학생들에게 걷게 하는 이유, 의미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12살, 14살 딱 그 나이 때 학생들에게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길을 걸었고 왜 걸었고 그다음에 그 걷는 과정에 어떤 걸 체험을 했고 하는 거를 학생들에게 그대로 그냥 배워주기 위한 그런 코스인 거죠. 한마디로. 그럼 두 분이 참여했던 배움의 천리길, 최근 학생들은 어떻게 가는지 또 영상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이고, 저 눈길. 송민아 씨도 저렇게 걸었어요? 네, 제가 이제 갈 때도 바로 3월 달이어서 우리 양강도 쪽에는 눈이 안 녹았을 때였어요. 네. 근데 떠날 때는 눈이 안 녹았는데 이제 점점 내려가면서 앞지도 쪽에는 따뜻해서 참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준비도 단단히 해야겠어요. 추우니까. 이제 떠날 때 집에서 정말 두꺼운 옷은 다 껴입고, 네, 신발도 제일 두꺼운 신발을 신고, 네, 그러고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우리가 오가산을 넘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험한 산인가 봐요, 굉장히. 아마 오가산에 아마 직고개라고 할 겁니다. 이게 징령이라고 나오는 건데 여기 상당히 가파로워요. 진짜 45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숨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고기가 있는데 역시 그것도 뭐 애들한테 걷기 힘든 길이지만 또 김일성이가 걸었다 그런 거 따라보면 어쨌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저는 더풀고개를 처음으로 넘어봤는데 정말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동무들과 함께 조칙령을 혁명가요를 씩씩하게 부르며 힘차게 넘겠습니다. 김일성
김일성 대원스님의 발자취가 오려 있다고 생각하니 아무리 걸어도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리답사 행군 어린 학생들이 하는 거잖아요. 보통 며칠 정도 걸리나요? 제 기억에는 아마도 한 7일에서 10일 정도는 걸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제 많이 걷는 날들은 하루에 얼마나 걷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에 보통은 70리 정도 예. 네, 그런 걸로 해서 한 열흘 동안 10일 동안이면 도착하거든요, 목적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70리 이러면은 잘 안 오는데 뭐한 10리가 한 4km 정도 그러니까 되니까. 28km 정도 된다고 할 수 저희 있겠네요. 하루에. 그럼 그때 나이가 한 12살? 네. 이 정도인데 네. 어떻게 걸었어요? 상상이 안 되는데.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발에 막 물집도 생기고 또 추운 날씨다 보니까 동상도 있고 네, 발이 막 얼고 물집이 막 생기고 할 때 선생님들이 이제 항상 뭐 고약이나 소독약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치료하면서 걸었던 거 그때 저- 걸었었습니다. 보니까 양강도 깃발이 또 보여요. 저때 생각나시죠? 네, 저 때가 이제 딱 제가 갈 때 저거 깃발을 들고 네, 아, 진짜 저렇게 떠오릅니다. 걸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갈 때는 오히려 여름이었고 봄이 지나서 갔는데도 더웠어요. 근데 겨울에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하니까 동상도 있고요. 저렇게 속옷을 입고 가잖아요. 이건 무조건 벗게 된대. 너무 더워서. 겨울에 걷다 보면 땀이 나니까. 그러다 감기 걸리는 것도 막 그랬어요. 이제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중요한 지점들을 들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저기가 강계 우편구. 네. 꼭 들러야 하는 명소죠. 강계 우편구 가면은 저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거기 가서 뭘 배웠냐면 김일성이가 우체국에 도착을 해서 집에다가 무사히 도착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전보를 쳤대요. 예. 강계 무사 도착. 6글자. 예. 강계 무사 도착. 이게 퀴즈에도 많이 네, 나오던데요. 퀴즈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매일 걸을 때마다 이제 일기 같은 거 시험도 봐요. 그리고 충성심이 얼마큼 강화가 되어 있는지 그걸 보는 시험도 있고요. 아니 또 보니까 직접 밥도 해 먹어요. 캠핑도 되는 거네요. 이렇게 행군에 실참해 항해 교육되는 것처럼 밥도 지어 먹고 동무들과 함께 노래도 같이 부르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갈 때는 수경소에서만 하고 야경소는 안 했어요.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미리 이제 돈을 내고 이제 수경소에 도착하면 거기서 미리 밥을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거 모범생들을 선발해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비용도 내요? 오, 당연하죠. 그래서 아무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라고 해도 뭐 기회가 있어도 못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서 떠날 때 이제 뭐 옷, 동복을 입어야지 신발, 모자 이런 것도 다 비용을 내야 되고 자기가 먹을 거 다 비용을 내야 됩니다. 아유, 제가 갈 때는 이제 1인당 한 돈 15만 원씩 내고 갔었거든요. 네, 이제 15만 원이면 지금 쌀 1kg 값이 5천 원이니까 상당히 많은 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학여행 가는 것처럼 이렇게 네. 돈을 이제 내게 됐다. 이제 이 말씀인데요. 양강도와 자강도, 평안북도의 기나긴 로정을 이어온 배움의 천리길 답사행군대는 드디어 혁명의 수도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목적지 들어오는 거죠. 저 때 심정이 어때요? 네, 설렘 반 기대 반 그렇게 해서 떠났는데 막 감격스러워서 오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근데 왜냐면 장군님 다녀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왔다는 게 근데 그때 당시는 너무 막 감동도 많이 받고 눈물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다 왔구나. 이런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는 걸지 않아도 되는구나. 네. 그럼 이 평양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뭐 바로 헤어지나요? 아니요, 이제 도착해서 이제 만경대를 일단 돌아보고 저희는 이제 평양에 처음 가잖아요. 이제 그 코스에 이제 옥류관도 갔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평양에서 옥류관에서 평양냉면을 먹어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코스가 이제 금수산 기념궁전. 네, 그때 어린 나이에 제가 12살 때인데 처음 금수산 기념궁전 갔는데 그 김일성 그 돌아가신 거기 다 보이더라고요. 네, 그때 엄청 저는 안 울었는데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언니 오빠들 교수님들 엄청 많이 울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정말 이렇게 산길 눈길 다 헤쳐가지고 와서 네. 평양 딱 도착해서 냉면 먹고 네, 평양냉면. 네. 이제 그런 코스로 짜여지는 거군요. 네.
화면 보면서 아유 저 어린 학생들이 저 추위에 얼마나 고생할까 이제 이 엄마 마음으로 보게 되는데 막상 거기 그 현장에서 이 체험을 했을 때 이렇게 밖에서 보는 거랑은 또 다른 경험이나 느낌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 정말 많이 설레었고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걷고 하니까 많이 재밌었었어요. 같이 이제 밥도 먹고 뭐 같이 잠도 자고 하는 게 너무 재밌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는 그 극기 훈련을 하게 되면 자기 돈 내고 그 자기가 일부러 사서 고생하는 거죠. 그 백두대간을 뭐 겨울철에 간다든지 뭐 극기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이게 이제 네. 그게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행군길을 결국은 간다. 네,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업적을 따라 배우는 그런 정신 수양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체력을 위하거나 뭔가 이게 구경거리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목적인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자, 우리가 천리길 얘기만 했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답사 행군들이 많이 있죠? 평양시 학생 청년들이 오은 혁명 사적지휘로의 답사 행군이 17일에 진행됐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대학 시절에 군사 훈련을 받았다는 곳. 네. 어은 혁명 사적지라는 것이죠. 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경제난 시기에 자주 찾았다고 하는 철령도 이제 북한의 대표적인 답사지라고 하죠. 철령, 정말 그 이름만 불러봐도 위대한 장군님이 성군혁명 용도의 하많은 사연을 안고 있는 뜻깊은 곳입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김정일이 야전차로 철령을 넘어서 군부대를 시찰하고 왔다 갔다 하신 곳인데요. 이제 그것뿐 아니라 이제 북한에는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 때 머물렀던 왕제산 혁명사적지가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또 김정일이 6.25 남한전쟁 때 머물렀던 뭐 장자산 혁명사적지도 있고 백두산도 있고 사적지가 엄청 많습니다. 뭐 1년 사시사철 답사 행군 행렬은 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대학 과정에 가면은 대학에 가면은 또 답사를 또 하는데요. 그때는 왕제산 답사하고 백두산 답사 두 갈래로 또 갈려요. 그래서 저는 왕제산 답사를 갔다. 아니 그럼 이 어린 학생들 말고 어른들도 이렇게 다니나요? 그렇죠. 대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면은 청년 동맹원들이라고 해서 청년들 상대로 해서 많이 이런 공약을 하죠. 그래가지고 구경도 할 겸 해서 가면 어딘가 가면 그곳에 있는 사적지나 전적지 같은 건 꼭 돌아보게 하고 이렇게 답사를 통해서 집단력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그런 업적 선전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이죠. 네, 그렇군요. 오늘은 북한의 특별한 행사라고 할 수 있죠. 답사 행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